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앞시간 손자병법에 이어가지고 오자병법, 강태공의 육도삼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일단 다 병법이거든요. 일단 이게 무경칠서라는 무경칠서. 이게 무경칠서거든요. 이게 7가지 책인 거예요. 무경칠서 중에서 1번이 손자, 1이 손자, 오자가 2, 육도삼령이 3, 4거든요. 그러니까 7개 중에 저는 4가지만 할 겁니다. 4가지만. 위에 3가지 더 있긴 한데 이 4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이고 또 이 4가지만 해도 충분할 것 같고 이것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가 손자가 기본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기본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리고 다 병법이기 때문에 속임수거든요. 일반적인 병법의 기본은 속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자병법과 오자병법이 한 90%가 유사해요. 강태 육도삼령 한 80% 정도가 유사하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한 10%가 한 당근, 이건 20%가 당근에 앞서 말한 당근에 조금 유사하다고 보죠. 이건 나머지도 채찍입니다, 채찍. 그러니까 봐도 당근보다는 채찍이 많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도 당근보다는 채찍이 더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퍼센트를 얼마큼 줄 건지 이제 개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거는 유사한 점은 빼고 좀 손자와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비밀문서라는 게 있어요. 비밀문서. 비밀문서의 사용법이 있나요? 비밀문서. 비밀문서인데요. 비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병법이니까. 내용을 해볼까? 비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비밀문서라고 쓰면 부호로는 안 쓴대요. 부호로는 안 쓰고 글로 쓴대요. 왜냐? 부호라고 쓰면 이게 만약에 호랑이를 그렸다. 그럼 꼬리만 봐도 이게 호랑이인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씁니다. 글로. 부호로 안 써요. 부호로 쓰면은 몇 쪽을 맞추면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예를 들게요. 1, 2, 3, 4, 5.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5조각으로 나누는 겁니다. 5조각으로 나눠서 5명의 장수에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자는 안 나오니까 오자가 나오는 거니까, 오자가 나오니까 오자 혼자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5명 장수는 하나씩만 알고 있는 거죠. 하나씩만. 이렇게. 그 장군들도 이 전체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자만 혼자만 알 수 있고. 그래서 이걸 갖고 가서 보내가지고 적전에 가서 5명이 다 모이면 그것을 맞춰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 적의 간첩이 와서 정보를 얻는다 해도 요거 하나만 알아버려요. 요거 하나만 알아보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간이나 무슨 간첩도 이제 이거를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수 자체도 내용이 요거 자기밖에 모르니까 알 수 없는 내용밖에 모르니까 간첩이 와도 그걸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근데 그림이나 부호로 써버리면은 여기 머리 있고 여기 꼬리 있고 이게 호랑이가 토끼인가 알겠다. 그렇게 알 수도 있는 거예요. 글자로 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적의 적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것을 간파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꼭 이것을 전쟁에만 관여시키면 안 돼요. 생활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싶으면 혼자만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장소들도 모르는 겁니다. 왜? 잘못하면 전체를 다 알아버리면 이거 중요한 얘기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반간이나 내간이나 뇌물이나 해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 중요한지 자기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인지 모르면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데 재물로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죽어도 얘네가 모여가지고서 그것을 맞추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한 사람밖에. 그렇죠? 이것을 그러니까 생활에 또 응용을 하셔야 돼요. 무슨 사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비밀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등한 상대하고 괴롭을 때가 있나요? 대등한 적과 다툴 때 어떻게 하느냐? 적이 있고 나가 있는데 만약에 손자라고 거기에 오자라고 해요. 병법에 그냥 만 사람들입니다. 병법에서는 거의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힘도 좀 비슷하고 그 사람 능력도 되게 뛰어나고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싸움을 못 거는 거예요. 근데 꼭 싸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누가 먼저 상대의 허점을 파악해서 거기를 신속하게 공격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허점은 노출 안 시키고 저기 허점만 계속 보다가 저 정도 허점이면 내가 한 방에 쳐버리면은 굉장히 괴롭힐 수 있겠다. 아니면 이길 수 있겠다. 그 순간에 상대의 허점을 찾아서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에서는 그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죠. 뭐 영화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무림 고수들 있잖아요. 영화에 보면 뭐 무림 고수가 이렇게 있잖아요. 무림 고수의 결투 싸우고 있어요. 무림 고수들. 영화 많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잘 안 싸우잖아요. 계속 서로 움직이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아니면 서로 이렇게 돌기만 해요. 빨팽이 돌기만 하다가 뭐 영화라고 하니까 뭐 낙엽이 떨어지다거나 아니면 뭐 달이 뭐 구름에 가린다거나 그때 어느 순간 점프를 해가지고 위에서 쫙쫙 해가지고 딱 떨어지죠. 정원하고 딱 싸워가지고 한 방에 이 친구가 떨어지면서 으악하죠. 으악하고 쓰러집니다. 그럼 이 친구는 딱 하면서 쓰러져서 이렇게 시익 웃죠. 이렇게 웃는데 갑자기 얘가 꽥하고 죽어버려요. 꽥. 나는 얘가 맨 처음에 의학해서 나는 얘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새끼가 와가지고 얘가 꽥하고 죽어버려요. 영화는 다 이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솔직히 속임수거든요. 속임수예요. 뭔 속임수냐? 감독이 관객을 속이는 거죠. 뭐 딱 의학하니까 얘가 죽어버리고 얘가 살아버리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감독은, 영화 감독은 관객의 예측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그 영화는 뛰어난 영화죠. 관객들이 저렇게 되겠네 근데 그대로 다 돼. 그건 영화가 아닌 거죠. 그 재미없는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영화도 이런 하나의 관객을 속이는 그 예상을 벗어나는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한 순간에 대등한 상대하고는 한 순간에 그 승부가 난다는 겁니다. 그 허점을 찾아가지고 먼저 공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 적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을 때 모르는 적과 싸우는 거죠. 얘가 강한지 약한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요? 모르는 거죠. 싸울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적에 대해서 모르는 적을 싸울 때는 소수 부대만 가서 한번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봐서 이제 얘네를 그 행동을 살펴보는 거죠. 군기가 강하고 군기가 강하고 이렇게 딱 그 정돈된 그런 형태로 반격을 해버리면은 이 정장은 굉장히 훌륭한 정수고 강한 상대구나. 그러니까 잠시 피하거나 아니면은 지켜보는 거죠. 근데 보니까 막 오합지졸이고 막 별것도 아니야. 힘이 없어 보여. 그러면은 그때는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했는데 적정상이 또
뭐냐, 일부러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번 한 게 불안하다? 그럼 조금 더 많은 병력을 한 번 더 찔러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찔러봐서 적의 상황을 살피는 거죠.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상대방의 얼마나 체계가 잡혀있고 뛰어난지 한번 살짝 건드려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얘는 강해서 안 될 것 같아. 그럼 피하는 거고, 만만하면은, 쳐들어가는 거겠죠. 그리고 강한 적과 싸울 때, 나보다 강한 적과 싸우는 거예요. 적입니다, 적. 이게 나와요. 이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를 말하는 겁니다. 도저히 내가 계획을 짜고 뭐 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정도의 큰 상대예요. 그런 상대하고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느냐. 한 곳을, 약점을 보고서 한 곳을 신속하게 기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죽기 살기로 해요. 죽기 살기로 한 곳을 기습해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월등한 적을 다 파괴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한 군데만 간신히 쳐가지고 살아서 도망가는 도망가서 이제 수위를 도모하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지, 이걸 완전히 이기는 개념은 아닙니다. 간신히 도망치는 개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죽기 살기로. 그러면 시간을 끌면 패한다고 그러거든요. 시간을 끌면 패한다. 빨리 하라는 거예요, 빨리. 지금, 많은 생활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대부분 대체적으로 이런 상황에 닥쳐 있겠죠. 굉장히 힘들고 답이 없는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죽게 살기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없는 때, 정말 답이 없고 그렇게 있을 때 나는 자신에서 앉아있으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바로 시간을 끄는 거. 더 그렇게 가만히 포기하고 주저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더 안 좋아지는 거죠, 상황. 그 안 좋은 상황일수록 죽기 살기로 그냥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치고 나가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답니다. 이것도 간신히 나가는 거예요. 네. 굉장하죠.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대체로 다 죽게 살기 싸워야 되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죽게 살기로 싸워야죠. 가만히 앉아있으면 누가 대신 안 해주니까요. 일단 손자병과 다른 내용은 이제 이걸로 거의 이렇게 짧게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감동, 당근이라는 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감동에 가깝습니다. 일단 오기 먼저 갈게요. 오기. 이것도 그냥 얘기할게요. 오기가 오자잖아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손자병법하고 손모병법하고 같은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물어보는. 그럼 같은 게 아니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 이게 손자의 본명이 손무예요. 손자가 본명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자, 공자, 노자, 밑에서 오자, 손자, 맹자. 이 자자가 이름이 아니에요. 이거 장자도 있고 자자로 끝나시는 분 굉장히 많죠? 이름이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건 자가 아니라 선생님이랑 높임말입니다. 선생님이랑 높임말이에요. 어떤 일을 좀 성공하신 분들, 좀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분들이랑 크게 성취하신 분들을 높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손무씨라고 안 하잖아요. 오기씨 안 그러잖아요. 선생님 병법입니다. 이게. 선생님, 손무로 이름을 높여가지고 선생님 병법이라고
그 높여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자가 이름이 아니라는 거 그냥 참고적으로 얘기했고요. 그럼 강태공에서 얘기를 할까요? 강태공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다 하시는 건데 또 얘기를 해면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관심. 강태공은 낚시잖아요. 낚시꾼이라고 하잖아요. 뭐 낚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강태공이라고 하잖아요. 강태공 전략가인데 그 병법가인데요. 근데 강태공이 왜 강태공이라고 하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그냥 설명할게요.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60인가 70인가 하여튼 노인이었는데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물론 이 바늘을 안 달고 바늘을 떼버리는 거를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어를 낚는다고 하죠. 그런 사람을 그 주나라 무왕인가 문왕인가 헷갈리네요. 근데 주나라 이제 초창기 이제 주나라 이제 황제가 될 사람이 이 강태공이라는 사람을 보고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 그 노인을 보고 이제 뛰어난 사람인 걸 알아보고서 이제 써가지고 이제 주나라를 시초가 된 거죠. 낚시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제 강태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태공 낚시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병법을 잘하는 사람인 거죠. 낚시할 때 해가지고 그런 거고 크게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오기열전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오기가 장군이 되자 가장 신분이 낮은 사절들과 같은 옷을 입고 그 식사를 같이 했다. 잠잘 때는 자리를 깔지 않고 때는 자리를 깔지 않고 잡고 행군할 때는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았다. 똑같이 걸어간 거예요. 이 가장 신분을 걸어서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먹을 식량을 직접 가지고 다녔대요. 그럼 그게 가지고 다니면서 사절들과 수고로움을 같이 했다. 같이 했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입니다. 안 읽어보셔도 짧게 할 거예요. 저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글자 그대로 읽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지만, 이 상황을 좀 설명해야 돼요. 오기는 대장군이에요, 대장군. 장군에서는 최고죠. 오기는 무패의 장군입니다. 물론 비긴 적은 있지만은, 한 번도 패한 장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한번 보실까요? 이게 좀 당근이거든요. 가장 신분이 낮은 사제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현재까지는 별 4개예요, 별 4개. 그 참모총장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가장 낮은 사제들과 똑같은 똑같은 거 할 때 똑같이 생활한 거죠. 식사를 같이 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반 앞에다가 밥 타가지고 먹고 설거지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장군이죠. 지금 저희 현재 우리 그 군인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장군이라는 사람, 잠잘 때 자리를 깔지 않았어요. 사병도 똑같은 거죠. 따로 그 막사를 더 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땅바닥에 자고 똑같이 한 거죠. 행군할 때는 말이나 수레를 타지 않고 직접 걸어서 가는 거예요. 말 못 타서 안 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냥 가는 거예요. 별 4개짜리가. 자기가 먹을 식량을
직접 등에다 메고 어떻게? 걸어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먹을 식량을 직접 메고 가는 거예요. 똑같이 걸어서 가다가 이제 힘들면 좀 기다려서 컵라면 하나 먹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등에다 지고 메고. 누가? 대장군. 사병이 그러는 게 아니에요. 대장군이. 이만큼 사들들과 수고로는 같이 했다. 아무 내용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네. 그래서 이 5개 군대는 그 당시 뭐 그냥 발발 다른 적들이 그냥 5기 장군 하면은 그냥 이름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병들은 5기 장군 하면은 따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사업을 칠까요? 사장님이나 어떤 고위층에서 뭐 자기에게 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어려운 거죠. 솔직히. 네. 그러니까 5개의 군대는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냥 발발 떨어요. 발발 떨어. 오줌 싼다. 오줌 싸. 5기 장군 하면. 근데 5기는 물론 그 굉장히 또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악랄한 또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군인으로서는 거의 최고예요, 최고. 제가 볼 때는 손자도 그렇게까지 못했어요. 그리고 종기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종기 이야기. 어땠냐, 오자가 대장이었는데 젊은 사병이 있었어요. 젊은 사병. 뭐 장교가 아니에요. 일반 사병입니다. 젊은 사병이 있었는데 엉덩이에 종기가 났어요. 엉덩이에 종기가 심각하게 났습니다. 엉덩이에 막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오구 장군이 가다가 그 젊은 사병의 그 엉덩이를 그 종기를 보고 막 입으로 막 피고로 막 빨아내는 거야. 피고로 막 빨아내는 거야. 이건 일반 의사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허준 같은 사람, 허준 같은 뛰어난 의원이 빙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일반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엉덩이 막 빨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병사들이 존경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젊은 그 사병을 엉덩이에 그 피구를 빠는데 이 젊은 사병의 어머니가 그냥 땅을 치면서 울어버려요. 막 통곡을 한단 말이죠. 아이고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죠. 아니 왜 그러세요? 어느 대장군이거든요. 대장군이라는 사람이 어느 일개 사병 엉덩이에 그 피를 그냥 막 빨아버리냐고. 이거는 진짜 웬만한 의사도 못하고 가족들도 하기 힘든 건데. 그러니까 막 울어버려. 땅을 치면서 왜 그러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얘 아버지예요. 이 젊은 사병의 아버지. 그리고 이 사람의 남편인 겁니다. 자기 남편도 옛날에 오기 장군이 고름을 빨아줬다는 거예요. 유전의 아들이었으니까 이 사람의 아버지고 이 사람의 남편이니까 유전이 됐나는데 얘네 아버지도 빨아줬는데 얘가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쟁터에 나와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워서 죽어버렸어요. 아유 무섭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막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얘도 보니까 지 자식도 이제 또 오기 장관한테 감동 많아가지고 전쟁 나가서 죽게 생겼으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냥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지. 다 보내버려야 되니까. 이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한 사람은 종기를 빨아줬으면은 크게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젊은 사병은 그 종기를 피고로 빨았는데 이 젊은 사병의 아버지까지 피고름을 빨아줬어요. 한 대장군이 그 아버지와 자식의 고름을 동시에 빨아줄 확률이 몇이나 되겠어요? 굉장히 적은 그 확률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다른 걸 안 보더라도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병들이 그냥 오기 장군하면 존경하는 겁니다. 네. 이런 끈끈함으로 5개의 군대는 그냥
굉장했습니다. 10대1도 이겨버려요. 보기 정도는.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6도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6도. 6도에, 동고동락해라. 뛰어난 장수는 먼저 먹고 마시지 않는다. 군사들이 우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면은 장군은 목마르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목마르다 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왜? 먼저 마시지 않기 위해서. 사들들 먼저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많은 사람들 보세요. 어떤가? 물 안 나오냐? 물 왜 안 나오냐? 목말라 죽겠는데. 아니면 또 그 병법도 채찍으로 막 때려버려요. 빨리 파. 안 나오던 물도 막 나와버리죠. 막 파버려버리니 금방 나오지. 이렇게 안 하고 이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니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러고 사절들의 막사가 이제 야영을 하니까 막사가 이렇게 있으면 막사를 다 짓기 전에는 장수는 피곤하다고 하네요. 피곤하다고 하면 빨리 져버려야 지어야 되니까. 이 사병들이 얼마나 피곤했어요. 빨리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뭐 밥이 덜 됐으면, 밥이 아직 안 됐으면 배고프다는 말도 안 한대요. 이게 별게 아닌데 정말 힘든 거죠. 그냥 배고프다고 하는 거죠. 빨리 밥 갖고 와 그러죠. 그리고 혼자만 고기만 잘 먹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별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아무나 정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겨울에는 갑옷을 입지 않고 여름에는 부채를 들지 않고 비가 와도 덮개를 펴지 않는다. 이것이 장수의 예도다. 겨울에요. 겨울에 갑옷을 입지 않는다. 이 갑옷이라는 게 뭐, 갑옷을 당연히 입겠죠. 근데 이것은 겨울이니까 아마 소옷이라고 봐야겠죠? 소옷을 입지 않는, 겨울에는 소옷을 입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병들은 그냥 일반 옷 입고 자기 혼자만 그 소옷 입는다는 게 아니죠. 그 소옷 입지 않다는 거죠. 사병들 뭐 쳐가지고 그냥 여름옷 사람들은 다 여름옷 입겠는데 혼자만 호랑이 가서 뺏겨가지고 막 뜨끈뜨끈하게 호피 막 그런 거 안 입는다는 거죠. 사병들이 여름옷 입으면 자기도 여름옷 입는다는 거예요. 있어도 호피 방한복이 있어도 입지 않는다는 거죠. 여름에 부채를 덥다고 안 붙여요. 비가 막 와도 뭐 대장군들이니까 그 지휘 차량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덮개를 일부러 덮개가 있는데 안 피는 거예요. 똑같이 이것을 장수의 예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굉장하죠. 이게 정말 같은 말 계속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당연한 건데 어려워요. 그리고 또 강생 6도에 적혀 있는데 사절들과 그 편안함과 위험 같이 하네요. 편안함과 위험을 함께 하는 거죠. 사절만 위험한데 보내는 게 아니라 사절들만 위험에 보내고 나는 그냥 전쟁에 걔를 여기 위험한데 보내고 나만 여기서 뒷진주 딱 저 바리케이트 딱 쳐놓고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자기도 같이 뭐 선봉에 서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적으로 굉장히 먼저 죽어버리면 이런 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선봉까지는 힘들겠지만 뭐 어느 정도 같이 있으면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뒤에서 뭐 지원을 하더라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이건 전쟁입니다, 전쟁. 여기로 간다. 나를 위험한 곳에, 여기 안전한 곳에 있지 않고, 여기를 하여튼, 뭐 주변에 있던 어디가 있든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전쟁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죠. 네. 편안함과 위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만 편안한 거 하고 위험한 데는 다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위험한 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렇게 해서 그 사들들을 감동시킨 겁니다.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건 극히 일부분입니다. 뭐 10%, 20% 정도만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쓸지는 뭐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손장법 했지만 아까 손장법에서 빼먹은 게 있어요. 빼먹은 게 아니라 일부러 뺀 거죠. 뭐냐? 지금 이거 병법이거든요. 병법의 가장 기본은 뭐냐? 또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싸우지 않고 싸우지 말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싸워야 할 때라고 하면은 이 병법을 이용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을 때만 싸우는 겁니다. 손자병법도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끊어요. 벌모가 있습니다. 벌모 하고 벌교, 벌병, 벌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벌이라는 게 배워하다는 거예요. 벌초가 그러잖아요. 배워하다. 뭐? 꾀알모예요. 꾀를 배워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적의 꾀를 배워버리는 거죠. 전략 같은 거를 그 사전에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나를 공격하는 꼼수 같은 것을 알아차려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감히 나를 대적할 상대의 그런 엄두를 못 내는 거죠. 못 내게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벌교. 외교를 잘라내는 거예요. 외교. 그 외교를 잘라버려가지고 왕따를 만드는 거죠. 왕따시키는 거죠. 그것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지금 싸우지 않고 이것을 하고서 싸우지 않고 최대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그게 안 될 때 어떻게 벌병. 상대의 병사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벌성. 적의 성을 베어버리는 거죠. 이것은 최악인 거죠. 실질적인 피해가 오는 거죠. 그리고 직접 싸우는 것 자체가,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뭐, 손장빼고 나와있지만, 이거 다 나와있지만 뭐냐면은, 진짜 훌륭한 장수는 이름이 없어요. 정말 뛰어난 장수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어. 유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유명하지 않아요? 당연히 유명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 손장법이나 이런 벌모나 벌교로 해서 이미 사전에 잊어놓는 거예요. 계산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놓기 때문에 뛰어난 장수는, 훌륭한 장수는 훌륭하죠. 훌륭한 장수는 이름이 없어요. 사전에 이렇게 다 작업을 해놓기 때문에 그냥 이길 거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그냥 이길 거 이겼으니까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 어렵게 이겼죠. 다 이름 있는 장수들은 물론 이 장군이 뭐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니라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사람 장수 엄청 훌륭하죠. 그죠? 그렇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수가 더 훌륭한 거고. 물론 정치적으로 잘 해야겠죠. 근데 뭐 이순신 장군도 뛰어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정말 뛰어난 장수지만 정말 뛰어남을 넘어서 훌륭한 장수 이름이 없는 거예요.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냥 이길 거 이겼어. 누가 봐도 저거 보니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런 싸움을 사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치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훌륭한 장수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유명하지가 않아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법의 또 본질은 최악의 경우 싸우라는 것이지 그냥 열받은 경우 싸워가지고 그냥
그냥 보내버려라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혼자행복도 굉장히 이기적이고 조금 비도덕적이지만 그 개념은 같은 거예요. 최후에 마지막에 싸워야 한다면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싸워라. 삼약에 이렇게 나갔네. 붉고 아름다운 꽃은 붉고 아름다운 꽃은 시기를 가지 못한다. 뭐예요? 화려한 꽃이 있는다. 화려한 꽃. 화려한 꽃은 시기를 가지 못한대요. 여기서 뭐냐? 찬란한 문명이라 그러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거죠. 그러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이제 위험이 닥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닥친다는 게 아니라 짧다는 거죠. 그 평화가. 그런 개념이. 왕 한 명, 10초가 왕을 세웠다 하더라도 이 왕이 죽어버린다고 한 30년, 50년밖에 안 걸리잖아요. 아들들이 망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30년, 50년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가는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불안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만큼 위기가 빨리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자는 이렇게 있습니다. 오자는 막사에 문 밖을 한 발자국만 나와도, 이 막사에 한 발짝만 나와도 적이 곳곳에 있는 것처럼 경계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자가 적을 경계하는 것은 나라의 안전을 위한 최상책이다. 싸우는 게 최상책이 아니에요. 적을 경계하는 것이 나라의 안전을 위한 최고의 상책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싸워서 적을 이간시키고 간첩을 보고 싸우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대비를 해놓는 게 최상책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6도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편안함은 저절로 편안한 것이 아니고 멸망을 염려하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다. 즐거움도 마찬가지죠. 즐거움은 저절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재앙을 염려하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에요. 병법의 기본 개념이 이렇습니다. 이게 최상책인 거예요. 편안함은 편안할 때 멸망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멸망 염려 안 하면 바로 또 위기 닥친다. 즐거울 때 그냥 노세노세 놀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앙을 염려하고 준비해야지 오래 가는 겁니다.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전을 준비하는 거지 병법이 그냥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병법 책을 읽어보면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막대한 자금이 피는 거죠. 막대한 필요하니까 준비해라는 거예요. 다 공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개념이 있네.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군중에 제약 없으면 어진 선비는 오지 않고 군중에 상이 없으면 어진 선비는 찾아가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돈 없고 재물 이런 게 없으면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거고 상도 줘봐야 짝가는 거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가는 거죠. 강태공이랑 전략가, 오자도 마찬가지고 손자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전략가들이 어떻게 빈궁이 최고의 적을 씁니다. 빈궁이 최고의 적이다. 빈궁이 최고의 적인 거예요. 상대의 직접적인 적지만 빈궁이 가난이거든요. 가난이 최고의 적인 겁니다. 최고의 적이에요. 뭐 간첩이나 그런 게 최고의 적이 아닙니다. 왜냐? 가난하면 상을 못 주고 돈도 못 줘요. 병사들 월급도 제대로 못 준다는 거죠.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 병사들 월급 못 주죠? 무기 별로죠? 무기 식량도 짝꿍했어. 배고프죠? 뭐 배고프고 무기도 현찮은 군대로 사기도 떨어진 이 군대로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없으면은 말짱 빵인 거예요. 근데 돈 쬐끔으로 막 빚내가지고 어떻게 빠져빠져 해가지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겁니다. 돈을 모아놔야 돼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겁니다. 누구는 뭐 그렇게 하기 싫어서 못하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패할 확률이 굉장히 더 많은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은 거예요. 네. 강태가 그랬습니다. 빈궁이 최고의 적이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뭐 여러 번 일해주고 월급 안 받을까요? 돈 안 받을까요? 당연히 일했으면 월급을 받아야 되는 거죠. 강태공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강태공도 어떤 이득이 있었습니까? 헬스크라운. 물론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꼭 돈이 아니더라도 뭐 정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들이 많이 그런 것들도 물론 이득인 겁니다. 꼭 돈만 되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돈인 거죠. 그러니까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없으신 분들은 저도 물론 돈 없지만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유태 격언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두툼한 지갑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텅 빈 지갑은 더 나쁘다. 그리고 한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한비자. 이익 앞에서는 나라도 없다고 해서 나라도. 자기 이익 앞에서는 나라도 없어요. 나라 팔아먹은 사람도 있죠. 네. 이 한비자는 법가 사상이거든요. 사상을 이제 창시한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한비자에 보면은 이 이익으로 사람을 움직인다. 이익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적어놨어요. 네. 그 다음 시간에는 이 한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이 이익을 움직이나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한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